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30일 앞두고 개막 준비가 한창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2013년 이후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축제 가운데 가장 큰 국제 행사인데요. 10년 전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 투자가 되죠.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생태도시의 표준 모델, 미래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선보인 국제정원박람회. 44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이어졌고 순천만 정원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생태도시로 발돋움한 순천에서 10년 만에 다시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과거 박람회가 모방을 통해 세계 각국 정원의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엔 창조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 속 곳곳에서 정원을 어떻게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5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고요.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정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천이나 저류지 등 도심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10년 전 정원 박람회는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대, 이른바 에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올해 박람회는 미래 생태도시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박람회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천여억 원에 예상 관람객은 800만 명,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순천이 남해안 벨트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서 순천 지역이 인접 도시들과 함께 남해안 벨트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달 말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펼쳐지는 대장정. 진정한 생태도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원박람회 개막을 30일 앞두고 막바지 시설 공사와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꽃을 심고 연출하는 작업과 함께 개막식을 비롯해 여러 문화 행사도 예행 연습에 들어갑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 위로 파란색 인공구조물이 떠올랐습니다. 국내 최초로 플로팅 공법이 적용된 물 위의 정원으로 개막식이 펼쳐질 장소입니다. 조성공사를 곧 마무리하고 동천과 어우러진 다양한 정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저장하던 저류지는 사계절 푸른 오천 그린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만 다녔던 아스팔트 도로도 그린 아일랜드로 탈바꿈해 잔디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개막 한 달을 앞두고 박람회장 곳곳에서 막바지 시설 공사와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재 박람회장 공정률은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까지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꽃을 심고 연출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여러 문화 행사가 박람회 기간 내내 열리는 만큼 예행 연습도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만들어진 정원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객을 위해서 완성도를 높일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객 편의시설 조안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해야 할 콘텐츠로 꼽히는 가든스테이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아늑한 침구뿐 아니라 에어컨부터 샤워 공간까지 갖춰 정원과 더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60만 평 정원에서 온전히 하루를 머무르다 가실 수 있는 가든스테이는 캐빈형 숙박동 35동에서 최대 100명까지 동시에 수용 가능하며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정원 박람회. 정원 규모는 커지고 내용은 풍성해지면서 그만큼 더 꼼꼼한 준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예, 그런데 이곳 박람회장 안에서만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분주하게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를 소망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일 텐데요. 강서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아직 찬기가 가시지 않은 민가 앞 정원. 집주인 강동윤 씨가 바쁘게 꽃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강 씨는 10년 전 첫 번째 정원 박람회 이후 일반 시민에게 자신의 정원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정원 박람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정원을 가꾸는 강 씨의 손놀림은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꼭 그게 막 그 정원을 멋있게 할 게 아니라 온 시민이 전체 가정에도 그에 못지않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시민들이 강의실에 모여 수업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주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박람회를 안내하고 해설하기 위해 모인 시민 홍보단 인류 플래너입니다. 홍보단 시민들은 새로 바뀐 박람회장의 내용 하나조차 놓칠세라 수업 내내 눈빛을 반짝입니다. 국제규모 축제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으로 홍보단들의 열정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바로 축제가 열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도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년 만에 치러지는 대형 축제인 만큼 지역 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대 많이 돼서 손님도 많이 오고 이제 뭔 장사도 장사 잘 되게요. 그래야 좋죠. 이번에는 더 크게 한다고 하니까 더 멋있을 것 같고 시간 되면 꼭 보러 오고 싶어요. 박람회 조직위도 일반 시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막식 초청 참여단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박람회 개최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가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박람회장을 더 넓히거나 옮겨가면서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인데요. 도심 곳곳에 정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는 10년 전보다 박람회장이 훨씬 넓습니다. 저류지의 오천 그린 광장, 강변로에는 그린 아일랜드를, 동천 백길을 따라 순천역 부근에서 배를 타고 박람회장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로 2013년 정원 박람회를 통해 국가 정원을 조성했고 이번엔 도심 쪽으로 무대를 더 확장한 겁니다. 지난해 말 순천만 연안습지에서 동천 하구습지, 와룡 산지습지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3대 습지 생태축이 완성됐고 역간척도 계속됩니다. 또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양정원을 유치해 이미 조성된 국가정원과 연결하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정원박람회를 정례화한다면 시내 곳곳에 도심 정원을 만들어 이 모두를 하나의 벨트로 이을 수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도심으로 생태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숲, 도심광장, 백길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 도심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 짓는 시청 사업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차 없는 거리, 언더패스,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광장을 만들어 자연스레 시민들이 모이는 원도심 르네상스도 추진됩니다. 정원박람회에서 시작된 탄소중립 생태도시 구상은 궁극적으로 도심 속 정원과 광장을 인간 중심으로 이어주는 2040 순천시 도시계획의 밑그림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퍼즐은 도심 외곽의 정원과 도심 속 광장의 연결. 대도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 회랑축과 또 이 축들이 겹치는 부분에 광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여기 와서 하루쯤 쉬면서 순천시는 경전선 우회 후 폐선 부지 활용과 친환경 대자보도시 교통체계, 정부의 명품하천 사업 유치를 통한 동천의 기능 전환이 인류 순천의 도시계획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특집 뉴스데스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정말 많이 바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박람회 준비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큰 이제 덩치의 일들은 대부분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 90몇 %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주 잔 손질이 많이 가야 되고 또 꽃은 냉해 때문에 빨리 심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로 정말 마무리 작업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독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네.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만하임시를 비롯해서 여러 생태 도시들을 쭉 보고 오셨습니다. 네.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좀 느끼셨나요? 늘 저는 10여 년 전에도 이제 독일이 정원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갔었는데 늘 갈 때마다 참 기가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서 느끼는 게 우리가 150년 정도 해온 나라들을 예전에는 벤치마킹만 했지만 이제는 잘만 하면 우리들 것도 독일로 역수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역시 그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이제 우리는 잔디를 심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잔디를 걷어내고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들이 보고 온 것을 꼼꼼하게 사후 관리하는데 넣어가지고 도시개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순천시의 시정 비전이 생태 수도 인류 순천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의 미래 어떻게 그려갈 생각이십니까? 순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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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전국 도시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대도시를 따라하는 것들은 한계가 왔기 때문에 수도권 벨트의 이 엄청난 문제들을 결국 남해안 벨트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순천과 여수와 광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한 이 정원 박람회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아는 것들이 대한민국 도시들이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또 순천을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서울로 다 가느라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순천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대도시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시는데 이번에 우리 순천으로 오셔서 그 스트레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재충전해서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순천 하세요. 순천으로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진 청자축제가 처음으로 겨울로 축제 시기를 옮겨서 진행됐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열린 축제 기간 강진군 인구의 3배에 달하는 10만 6천여 명이 축제장을 다녀가서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마다 여름과 가을에 개최해왔던 강진 청자축제. 올해 처음 시도한 겨울축제로의 변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일주일 동안 축제장을 다녀간 관광객은 10만 6천여 명. 강진군 전체 인구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자축제 볼거리도 많고 여기 한우까지 세일해서 사서 너무너무 좋아요. 눈썰매와 불멍 캠프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겨냥한 체험 행사들이 큰 호응을 얻었고 화목가마 장작 패기와 성형물레 등 청자축제의 정체성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우 할인 행사 등에 힘입어 농특산물과 먹거리타운 등 축제장 내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청자축제지만 정작 청자 작가와 업체들의 참여가 줄면서 청자 판매액은 직전 대면축제였던 지난 2019년 대비 34%가량 줄었습니다. 또 청자 전시장이 축제장과 분리돼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 쉼터 등 편의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유료 체험 부스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그것도 관광객이 좀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더욱더 보완해서 다음 축제 때는 더 알찬 축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일단 겨울 축제로의 변신에 성공한 강진 청자축제.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지역 축제들이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전남에서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해남 땅끝 매화축제 등 다양한 봄축제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와 의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홍보합니다. 여수시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시의회 의장 등으로 꾸려진 섬 박람회 홍보 대표단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뉴포트 비치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도시 관광협회 관계자 등과 만나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와 협업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대표단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노아블론 뉴포트 비치 시장과도 만나 섬 박람회 공식 제1호 초청장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흥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형 발사체 단조립장을 고흥에 건설해 정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군이 아닌 세계 시군을 대상으로 단조립장 입지 선정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 기조와 고흥 군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후보지로는 전남 순천과 고흥, 경남 창원이 경합 중이며 한화 측은 나로 우주센터와의 접근성과 직원들의 생활 편의, 연관 산업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 말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에서 김포로 가는 오전 항공편이 새로 마련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오전 8시 45분 여수공항에서 출발한 뒤 9시 4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오는 26일부터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후에만 하루 3편씩 운항하는 여수 김포 항공편이 오전으로 분산되면 공항 혼잡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추가 간편이 우려됐던 여수 제주 노선도 일일 왕복 3편 운항으로 현행 유지가 됩니다. 네, 어제 열린 K리그2 개막전에서 전남 드래곤즈가 가장 많은 유료 관중을 불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와 FC 안양의 맞대결이 펼쳐진 광양축구 전용구장을 찾은 유료 관중은 4,890명으로 집계돼 같은 날 열린 K리그2 1라운드 6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관중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안양과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후반전 종료 전 안양 공격수 조나탄의 득점으로 개막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남은 오는 5일 오후 4시 광양에서 경남FC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여수 해경 관할 지역에서 3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년 전보다 3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26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익수사고와 고립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육지에서 접근이 쉬운 항포구나 해안가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일교차는 커지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환절기 건강관리까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여수가 1도, 순천, 광양이 영하 1도, 고흥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전 7시 30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52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30일 앞두고 박람회장에서 보내드린 특집 뉴스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